네, 안녕하세요. 타나엘TV의 타나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앙제와 보르도 두 팀 간의 경기를 프리뷰 그리고 승부 예측으로 또 들고 왔습니다. 미리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것보다 먼저 올라갈 영상이죠. 이제 디종하고 리옹 경기, 리옹 대 디종 경기의 그 밑에 한국 시간 경기 시간을 제가 잘못 기재를 해서 편집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오타가 났고 잘못 안내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앙제 대 보르도 경기를 또 이제 프리뷰 승부 예측을 하는데 사실 보르도 하면은 또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일단은 황의조 선수,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황의조 선수의 소속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시엘리 선수가 의첸을 하면서 아스날에서 보르도로 이적을 했던 그런 이제 있는 팀이 보르도고요. 과연 황의조 선수가 어떤 기록을 펼칠지가 사실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보르도가 승리를 하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느냐 마느냐 이거를 되게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지로댕 드 보르도, 보르도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1920 시즌 12위를 기록을 했고요. 9승 10무 9패, 득실은 플러스 6입니다. 사실 이 밑에 있는 팀들 치고는 득실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득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기록을 썼는데요. 요 밑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전 시즌 리그 득점 6입니다. 사실 5위와 한 골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록을 썼고요. 뭐 1위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2위서부터 밑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현재 12위를 기록을 했던 보르도가 12위를 했던 보르도가 득점 6위에 랭크가 돼 있을 정도로 득점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소속 클럽이기도 하고 황의조 선수가 아무래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 시즌에 이제 득점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수비력으로 인해서 승점 드랍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직전만 놓고 보면은 골을 다 넣었습니다. 골을 다 넣었는데 전부 다 실점으로 인해서 무승부가 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리그 개막전 이제 홈에서 낭트와 0대 0으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때도 좀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낭트전까지 연결이 됐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 따낸 거는 보르도 입장에선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경기 만에 과연 깰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원정 경기력이 분명히 보르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앙제전이 원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앙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앙제 SCO 앙제인데요. 사실 이제 앙제가 예전에 프랑스 리그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 1920 시즌에 시즌 11위를 기록을 했고요. 11승 6무 11패 득실은 마이너스 5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강등권 팀하고 굉장히 비슷한 득점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수비가 잘 버텨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앙제가 보면은 클린시트 경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밑에도 지금 적혀 있다시피 클린시트를 기록을 못하면 득점력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승점 유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 경기들을 보면은 꽤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앙제가. 그때도 보면 클린시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좋은 기록을 쓸 땐. 근데 이제 다만 경기를 뭐 원래 이제 무승부나 이제 패배를 할 땐 당연히 실점이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런 경기 때도 따라잡거나 어느 정도 이게 이길 때도 실점을 하더라도 이기는 경우가 좀 많고 이런 팀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앙제 같은 경우는 실점을 하게 되면 그 경기는 거의 다 승점 드랍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를 7경기 정도 치렀어요. 굉장히 많이 치른 편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지금 친선전 포함을 하면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디종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원정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을 냈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D종전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D종을 상대로 앙제가 꽤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정이었다지만 좀 경기력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미가 없던 경기였고, 심지어 이제 앙제가 여기 제가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그나마 이제 득점을 했던 것도 수비수가 득점을 했어요. 그만큼 현재 공격진의 공격력이 아직까지도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진은 어느 정도 갈아엎었는데 과연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클린시트가 그러니까 이제 수비력이 아주 좋진 않았어요. 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내줄 때 엄청나게 다 실점을 하는 편이고요. 한 번 막아내기 시작을 하면 거진 클린시트로 경기를 끝냈던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기는 경기들을 보면은 다 클린시트인데, 예, 조금만 이제 실점을 하게 되면은 그 경기를 내주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살짝 기복이 있지 않나. 수비력도 좀 어느 정도 기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 대결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앙제 감독은 스테판 뮬렌, 그리고 보르도의 감독 장 루이 가세트 감독입니다. 이 두 감독 간의 경쟁을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사실 두 팀 간의 전력 차가 크지 않으면 사실은 이 축구라는 거는 포메이션 상의 상성, 그리고 팀 스타일 상의 상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맨시티가 한창 잘 나갈 때도 이제 리버풀이나 뭐 이런 팀들에게 갑작스럽게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팀 색깔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 뮬렌 감독이 그 보르도전에 나름 강력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가세트 감독도 앙제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4승 1무 1패면은 굉장히 강했었고, 감독 상대 전적도 가세트 감독이 조금 더 우위에 섰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 감독 커리어 전체적으로 보르도전에 강했었습니다만은 유독 가세트 감독을 만나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트 감독이 이전에 생테티엔에 있었는데 굉장히 이 생테티엔전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가세트 감독은 뮬렌과의 맞대결에서 굉장히 성적과 지표 전부 다 좋았고, 그리고 생테티엔 감독 시절에 앙제전을 보면요 굉장히 두드려 팹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세트 감독이 나름대로 앙제를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독이 딱 바뀌었고 요번에 이제 프리시즌이, 물론 프랑스 리그는 어느 정도 프리시즌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친선전을 치르는 빈도도 적었고 팀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짧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팀 간에 이제 좀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상대 전적은 앙제가 6승 3무 2패로 앞섭니다. 그리고 보르도의 득점이 없을 때는 앙제도 득점력이 빈곤하다는 거,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 간의 기록을 보면은요, 사실 앙제가 이길 때도 보르도는 무조건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르도의 공격력이 약할 때는 앙제도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감독이 아까 전에 언급했다시피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나름대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직전에 4연패 뒤에 4연승을 달리다가 리그가 딱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를 올리다가 종료가 돼서 앙제 입장에선 사실 저번 시즌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D종전 원정승 이후에 홈경기,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D종전에서 원정에서 잡고 이제 드디어 다시 홈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보르도와의 이 상대 전적 2패가 전부 다 홈에서 쌓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독특한 기록인데, 앙제가 홈에서는 보르도에게 승점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타입입니다. 뭐 무승부도 사실은 앙제 홈에서 많이 펼쳐졌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 팀 간의 기록상으로 봤을 때 조금 앙제가 홈 경기일 때 불안한 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는 친선전부터 문제가 보인 공격력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라운드 때부터 좀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이 맞대결 열쇠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사실 황의조 선수가 아닐까. 사실 이제 저번 시즌에도 두 팀이 붙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출전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보르도가 역전패를 당했는데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이제 제 최종 예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최종 승부 예측 후스코어드랑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승부패는 저는 무승부를 봤습니다. 이거를 왜 무승부로 봤냐면 우선은 아까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앙제가 홈에서 굉장히 보르도를 상대로 드랍한 승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가세트 감독으로 보르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앙제를 잡는 법을 알고 있는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격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앙제 쪽보다는 사실은 보르도 쪽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러나 앙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기세가 더 좋은 편인데다가 그리고 수비력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괜찮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크게 실점을 하진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르도가 원정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득점을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 밑에 나온 것처럼 앙제와 보르도가 1대1로 비길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서로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왜냐면은 보르도도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 있고 앙제도 물론 이제 디종전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디종전 이겼다고 앙제가 와 이번에 좀 뭔가 달라지나 이럴 만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1대0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거나 다름이 없고 수비수가 그것도 겨우겨우 골을 넣어준 거라 이 경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황의조 선수가 제 예측이 틀리더라도 황의조 선수가 좀 멀티골 넣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 승부 예측은 무승부 그리고 언더 2.5 기준 언더 그리고 스코어는 앙제 대 보르도 1대1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 예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